머리 풀었다가 머리채 잡힌 고유정, 발등 찍은 검색어 변명, 연두색 수의를 입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얼굴 가린 채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현장음도 들리시죠? 여러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고유정의 첫 공식 재판이 범행 82일 만인 오늘 열렸습니다. 저희가 카메라로 볼 수 있는 건 이 모습이 다입니다. 법정 출석 모습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재판정에서는 참 어땠는지, 고유정이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요, 고유정의 첫 공판을 안에서 쭉 지켜본 광주 호남 취재본부의 임재영 기자 연결해서 하나하나씩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재영 기자 나와 계시죠? 예, 임재영입니다. 아, 예. 재판정에 들어가 계셨었잖아요. 고유정의 얼굴이 좀 잘 보이던가요? 예, 저희 그 취재진도 사실 얼굴을 확인한 적이 없어가지고, 예. 이게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외부의 공식적으로 모습을 나타내는 거는 지금 구속 송치할 때 만에 두 달 만인데, 예. 들어오자마자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내내 머리카락을 옆으로 헤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얼굴 뿐만 아니라 일부도 보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호송차 내리는 것과 똑같이 재판정에서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군요. 네네. 특히 또 방청석 쪽에서는 고유정이 왼쪽 면을 보게 되는데, 예. 그쪽에는 아예 어깨선까지 내려오도록 아마 일부러 머리카락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사파로 좀 재구성을 해봤었는데 저런 분위기가 있었군요. 그런데 임 기자, 고유정이 재판정에 들어왔을 때 딱 입장했을 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처음 들어서자마자 방청객에서 한 방청객이 살인마라는 소리를 크게 외쳤어요. 예. 상당히 개방된 분위기 자체가 재판 시작 전부터 외부에서 들어가겠다라는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개방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진술을 할 때 법명 과정이라든가 이에 대한 고유정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마다 얼굴을 들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변호인들 똑바로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약간 불안스러운 부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제지를 했고요. 그래서 두 차례 공식적으로 제지를 하고 만약 다시 한번 더 소란이 있게 되면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고유정이 눈물을 보인 지점도 있었다면서요? 저희 취재진도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경찰이라든 검찰 조사에서 고유정은 상당히 담담하게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조사 과정에서 어떤 감정이 굴곡이 없었는데 눈물을 확인 못했지만은 눈물 비슷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의외였는데 처음에 검찰이 공소 사실 낭독할 때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얼굴이 가린 채 가만히 있다가 끝나고 변호인 진술이 이어지는데 이때 자신과 전 남편과의 관계 생활 이쪽에서 갑자기 약간 어깨를 들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보였는데 나중에 펜션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변호인이 이야기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그 묘사가 이루어질 때는 상당히 약간 소리가 약간 들릴 정도로 어깨를 좀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는 오른손에 휴지인지 손수건인지 모르겠는데 휴지로 보이던데 요 눈물을 닦아내는 장면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펜션 얘기를 할 때는 휴지로 손에 있는 휴지로 눈물을 그때는 약간의 울음소리가 약간 들릴 정도로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약간 들릴 정도 어깨를 좀 많이 근데 또 재판정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게 원래 대부분의 변호인들이 검찰의 공소 사실만 그냥 반박을 간단히 하는데 오늘 고유정의 변호인은 좀 달랐다면서요? 네네.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서
불인정하는 부분이 간단하게 사유가 이러하다라는 걸 밝히고 앞으로 제출할 증거라든가 재판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 이번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사건이 발생하게 된 동기부터 시작해서 그 전개 과정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최후 변론처럼 얘기했다는 얘기도 들어서요. 네, 해서 재판장이 중간에 제지를 하면서 변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호인이 모두 진술해야 되는데 마치 최후 변론을 하는 것 같다. 짧게 요약을 해서 해달라. 지금까지 검찰의 공소 내용의 난폭한 시간도 있으니 비탄 시간을 제공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근데 이후에도 사실은 변호인 측에서는 짤막하게 요약을 하긴 했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어, 고유종의 검색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졸피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졸피뎀은 요거 사건이 아니라 버닝썬 관련 검색하다가, 전기 충격기는 동생 선물용으로, 뼈의 무게라든가 이런 거는 남편의 보양식을 위해서 감자탕을 끓이기 위해서 검색하다가, 그러니까 생활을 하다가 검색을 한 부분이지, 범죄를 사전에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쭉 이어가더라고요. 재판부가 오늘 방청객들의 고성부터 이 최후 변론 스타일의 변호인까지 제지한 게 참 많았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광주 호남 취재본부에 오늘 제 고유정의 첫 공판을 안에서 쭉 지켜본 임재영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박준 변호사, 네. 지금부터는 이 고유정의 말을 하나씩 짚어볼 텐데 내부 분위기를 좀 짚어봤다면요. 검색어, 본인의 발등을 찍은 게 아니라는 얘기인데 졸피뎀을 왜 검색했냐고 했더니 버닝썬 사태 당시 호기심이 있어서 찾아본 거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변호인이 얘기했죠. 네, 변호인이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계획범죄의 가장 중요한 정황 증거인 인터넷 검색 기록들입니다. 이거에 검찰에 제출하니까 그 검색 기록을 하나하나씩 깨야 되는데 깨다 보니까 졸피뎀을 왜 검색했냐? 호기심이다. 버닝썬 사건 때문에. 뼈무게는 감자탕이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법원 입장에서는 이 증거들이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우발적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하나 검색 기록에 따라서 다 이렇게 입증을 하고 소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터무니없게도 보이지만 하나하나 검색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일일이 답을 다는 상황인데요. 납득은 쉽게 가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뼈 무게를 왜 검색했냐고 했더니 원래 지난번에 재판부가 숙제를 내줬었잖아요. 고유정 변호인들에게. 그랬더니 현 남편 보양식인 감자탕에 대해서 알아본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눈에 띄는 해명들이 많은데, 예. 살인사건인데 저런 걸 가지고 우리가 발꼬리 잡는 것처럼 하는 게 참 웃긴 건데, 말씀을 드리면, 근데 감자탕 집에서 끓이는 분도 그렇고, 감자탕 집 주인도 그렇고, 감자탕 끓이려면 감자랑 우거지랑 뼈 사다가 끓이면 되지, 뼈 무게로 검색 왜 합니까? 그쵸? 이 뼈 무게 무슨 이게 무게 달아가지고 집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뼈 무게가 감자탕 끓이는 거랑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 아마 저건 찾다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저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광주 취재본부장 얘기할 때 보면 변호사가 이례적인 변론을 했다고 하잖아요. 저도 같은 변호사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최후 변론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판사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보도가 됐죠? 예. 그러니까 본인도 형사재판을 아마 판사로서 해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최후 변론식으로 길게 하면 재판부가 제지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고, 첫 번째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간단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부인하면 어떤 부분을 부인하는지, 검찰의 증거에 대해서는 뭘 동의하고 뭘 부동의하는지 이것만 밝히고 끝난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저렇게 주저리 졸피되면 어쩌고 뼈무게는 어쩌고 왜 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저건 고유정 또는 고유정 가족, 그러니까 의뢰인 측에 강력한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의뢰인 측 시각이에요. 지금 여론에서 너무 밀리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여론 재판 되겠다. 완전히 우리가 그렇게 몰리고 있지 않냐. 그러니 그게 아니라는 거를 첫 번째 재판부터 강하게 주장을 해서 좀 우리 얘기를 좀 보도가 되게 해달라라는 아마 고유정 또는 고유정 가족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변호사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례적인 걸 알면서도 아마 그런 식의 장황한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같은 변호사로서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도 거부한 거다. 예. 간단히 팩트체크를 하나 해봤는데요. 제주 바다 쓰레기에 대해서 인천항 환경보호를 검색하면 뭐 제주 바다 쓰레기라는 연관 검색어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금 방금 검색해봤는데요. 인천항으로 검색해도 안 나오고요. 환경보호로 검색해도 제주 바다 쓰레기하고 전혀 연관 검색어로 등장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저 주장이 사실과 납득이 잘 안 된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유정이 출석하는 첫 재판이었기 때문에 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이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은 고유정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저희가 엄마입니다. 엄마라서 용서를 하면 안 됩니다. 자식 있는 데서 그렇게 붙잡아 아이 아빠를 살해할 수 없습니다. 고유정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고 아이까지 팔아가면서 감형받으려는 저런 몹쓸 사람은 나오면 안 됩니다. 저런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의 악입니다. 나오면 안 됩니다. 사형 시켜주세요. 오늘 재판 전후로 해서 고유정 첫 공판에는 주변에 저런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박준 변호사님, 네. 고유정 측 변호인이 하나의 엄마로서 아이가 아빠 없이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슬픈 마음을 느낀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한 것도 전략입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뭐 계속 얘기하지만 저 얘기는 지금 나올 얘기는 아닙니다. 1회 기일에서는 증거 인부, 기소 내용 인부 이 부분인데 어쨌든 간 저 얘기까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양형을 고려해달라는 거예요. 아이가 클 때까지 크는 거를 보고 싶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6살인데 아이가 큰다는 거는 최소 10년이나 그 밑으로 형을 달라는 취지하고 똑같습니다. 선처를 받아서 아이의 성장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면 10년이나 그 밑으로 형을 받아가지고 좀 빨리 나오고 싶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양형까지 얘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재판을 통해서 가장 크게 분노를 표출한 건 유족들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의 동생은 이렇게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한편의 소설을 봤습니다.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하는 발언을 한 데에 대해서 저희는 큰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자시하지 않을 겁니다. 고유정 첫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뭐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얘기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렇죠. 이제 오늘 아마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고유정이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뭐 고유정 주장이 뭐 성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우리가 피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 이 얘기를 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해서 좀 피해자 유족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그런 얘기를 좀 한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한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 그렇죠. 그 부분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뭐 무리한 성적 요구가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그걸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그게 피해자 유족들 입장에서 들으면 정말 기분이 나쁘고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의 동생이죠 유족이 이거 형님도 이러는데 명예까지 훼손이 됐다.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글쎄요. 고유정의 그런 주장들이 얼마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지 저는 의문인 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아무리 고유정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범행 전날 그 CCTV 찍힌 마트에서 표백제 사는 모습 과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나는 평소에 청소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 펜션을 깨끗이 치우려고 그랬어요. 뭐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그걸 재판부가 얼마나 받아들일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고유정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저는 지극히 낮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발등을 찍은 본인의 검색어 변명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고유정 관련 소식은 내일도 아마 좀 소식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크로아티아 얘기는 좀 박준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먼저 다른 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DHC 제품 얘기 우리가 아까 했었던 본인들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댓글만 막았다라는 거고요.
고유정 변호사 얘기 좀 했었습니다. 아까 방송이 강남 귀화 중이라는 얘기. 분양가 상한제는 오늘 정부의 발표가 있는데 시점을 놓고 좀 조율 중입니다. 그때 한번 저희가 뉴스탑10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 이현정 의원님, 크로아티아 얘기는 왜 갑자기 검색을 요즘 하고? 크로아티아 여행을 꽤 많이 가시거든요. 근데 지금 크로아티아에서 그 부녀가 일단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크로아티아 유명 관광지에서 일단 프랑스공항 관광객이 일단 2명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고 이 2명이 한국인인 것을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현재 부검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위로 일단 사망을 했는지 아직까지는 뭐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하여튼 크로아티아가 꽤 뜨고 있는 여행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이유로 사망을 했는지 아마 좀 상당히 관심이 크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한번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실시간 검색을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주제 정치권 이슈로 정말 가보겠습니다.